전시에 이렇게 오시면은 전시 제목이 뭔지 그리고 작가들이 어떤 이제 의도로 이렇게 전시를 기획했는지 그런 걸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전시의 제목은 노멀 크러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멀 크러쉬. 그래서 20대가 주로 쓰는 단어인데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몰라요? 보통의 반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라서 아마 외국에는 없는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멀 크러쉬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최고만 요구했잖아요. 다 1등 해야 되고 2등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이 젊은 세대는 싫어하는 거죠. 그냥 보통의 중간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제 물건들은 제가 이제 작업실이 심학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작업실에 있는 저의 제가 10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작업한 게 10년 동안 하면서 저하고 함께 했던 사연이 있는 그 물건들을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조셉 코스스나 아니면 뒤샹처럼 이렇게 자대 위에다가 나하고 사연이 있는 물건을 올리면서 이게 오브제가 되고 하나의 작품으로 이제 탄생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사연이 있는 자신의 삶이 어디다 갖다 놔도 다 값어치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뭐 1등이 아니라고 아니면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에 계속 근무를 했고 지금 이제 작가로 한 10년 정도 11년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회가 있기 때문에 예술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를 떨어뜨려 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창기 작업은 이제 인터넷에 이제 조각가 김성대를 검색하시면 아니면 아티스트 킴샘을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초창기 작업은 황동을 용접했어요. 철을 용접해서 이렇게 자연의 형태를 만들었다면 이제 한 3, 4회 개인전을 할 때에는 이제 자연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설치 작업을 이렇게 쭉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6회, 7회, 8회 이럴 때에는 이제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런 공동체가 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생명에 대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내용 자체도 사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된 이제 쭉 흐름은 생명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작품을 들고 저쪽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젤에 있는 그림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행위 자체가 또 예술이 되는 거고 또 저거를 읽으면서 또 다른 곳에 자리를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예술 행위가 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조각상이요. 조각상이요. 네. 저희 학교에는 없거든요. 아, 저게 옛날에는 학교마다 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옛날에는 대학의 입시 미술 자체가 석고상을 그리는 거였어요. 저건 이제 대표적인 석고상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비너스, 하나는 줄리앙, 하나는 이제 아그리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저건 이제 비너스 조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작업실에 있는 건데 가지고 왔고 저거를 이제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대학 입시를 할 때 기본 석고부터 막 복잡하게 생긴 이런 이제 석고상까지 다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석고상은 나한테 이제 기본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아이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옛날에 학교들은 다 저는 초등학교 때도 네네. 그렇고 그 미술관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저 석고상이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네네. 미술실에. 근데 요즘 학교들은 거의 그쵸. 미술실에 석고상이 왜냐하면 이제 미술의 흐름 자체가 입시가 옛날에는 이제 석고상을 그리는 게 입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석고상을 그리는 입시가 아니고 지금 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기초 디자인 아니면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뭐 이런 이제 입시 실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제를 줍니다. 무슨 주제, 그래서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그 주제를 표현하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석고상을 그리기보다는 이제 발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이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석고상을 그리는 이유는 움직이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실내에서 이제 기본적인 소묘 실력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석고상은 아직도 저는 이제 그 석고상을 연습하는 거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림에 관심이 있나요? 그림 관심 있지는 아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네. 애매해요. 애매해도 괜찮아요. 네. 이번 전시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애매한 자체로 그 자체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한 10년 동안 학교에 근무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애들이 다 자요. 수업 시간에 다 자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미술 시간. 아, 미술 시간에는 안 자죠.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나한테 와서 그랬어요. 선생님 유일하게 미술 시간만 안 자는 거 알죠? 네, 선생님 고마워해야 돼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시간대 자거든요. 이제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형태가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아쉽죠. 모든 과목을 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3년 전에 EBS에서 잭 안드리카라고 하는 지금 이제 20살이 됐는데 15살 때 집 근처에 뭐 친한 삼촌 같은 아저씨가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그 췌장암이 생길 때 특별한 그 단백질이 늘어난다는 거를 피 속에 단백질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책 보고 막 구글링 하면서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국에 있는 많은 의사들한테 메일링을 해가지고 들으셨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걔는 이제 막 엄청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걔는 학교에 가가지고 기본 공부도 하면서 그걸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친구가 뭔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면, 지금 혹시 중학생이신가요?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 엄마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지금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됐거든요. 이걸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엄마들은 이제 애 공부 못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유학년제로 바뀌어서 너무 좋고. 아, 너무 좋으세요? 지금 이제 2학년은 올라갔는데 근데 학년제로 바뀌면 사실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반이 아, 마련되는데 네. 사실 그런 기반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맞습니다. 그거를 할 학교 선생님들 역량도 되지도 않고 맞습니다. 업무에 치이시니까 음, 그러면 그게 보시니까 활동 중에 그 이런 지역사회 그런 네네. 활동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네트워크를 어른들이 좀 구성을 해서 그렇죠. 아이들이 진로 체험이라든가 뭔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할 때 그걸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네. 사실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잘난 엄마 아빠를 둔 맞아요. 아이들은 그게 좀 가서 하기가 그렇죠.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런 환경만 잘 돼 있으면 자유학년제가 너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자유학년제도만 하는 게 그냥 공부 뭐 이런 네, 예체능 맞습니다. 활동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정도.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 먼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이 먼저 가고 모든 제반 조건은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자유학년제라든가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돈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마을 예술학교라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6년 이제 7년 넘었거든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거든요. 사실 초창기에는 학점 준비한다고 서울에 1, 2등급 한 애들이 다 와가지고 진짜 뭐 약간 입시 위주의 뭐 이런 게 돼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그냥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회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걸 같이 기획하고 지역에서 그런 걸 활동하고 이제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증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체육 활동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단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디서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활동은 사실 진로 활동으로 하기에는 매우 좀 부족함이 많거든요. 자기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 게 없을 수 있거든요. 없으면 당연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제 전시를 통해서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작가와의 대화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건데 매일같이 이렇게 좀 잡아놓은 이유는 좀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거든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과 같이 소통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네, 약간 어폐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봉사활동을 하든 아니면 작업을 하든 학교에서 교사를 하든 등등 하고 싶어하는 걸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더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인가, 그리고 꼭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나, 공부를 꼭 잘해야 되나, 좀 그런 거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에서 되게 좀 약간 모순되었거든요. 나는 학생들한테 미술하면서 이제 진로와 연결해서 어떤 다양한 것들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수업에서 같이 했는데 막상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교사를 하면서 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특히 사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나의 생각 이런 것들, 교육에 대한 생각. 저는 뭐 교육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은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술할 때는 또 예술이 바뀌지 않으면 또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저의 주관이 있듯이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이제 주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학부모님들도 좀 주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일 안 좋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게 부모들이 같이 동네별로 같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부모 모임이 너무 안 좋아요. 네. 네네, 학원 잘 알아보고 누가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이 저는 좀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도 실험이긴 한데 한글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한글 모르고 초등학교 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그걸 제가 이제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또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틱이 많이 생겨요. 틱 장애가.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이제 그 스트레스가 그 꼬맹이들이 뭘 알겠어요. 3년 전에 혹시 기억나니? 초등학교에서 스트레스 있었니? 전혀 없었어? 친구들과 좋네. 스트레스 많았지.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이게 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기가 아이를 만들 수 있는데 평범한 아이들을 저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얼마든지 빛을 받고 평범한 아이들을 자대에 올려놓으면 네. 작품처럼 네, 그래서 그 네, 좌대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 공공의 아,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멋지네요. 그런 거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같은 동네에 모여 사는 네네. 사람들이 어른으로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우리 세대들이 딱 아니고 한계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네네. 이 길이 다다라는 거밖에 모르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훨씬 더 열린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저희 세대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길이 있는 아이들인데 좀 이렇게 저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어른들이 좀 모여서 더 많은 거를 좀 보면 저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진로 체험처 같은 경우도 엄마 지인, 아빠 지인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가서 이게 이거구나 느껴볼 수 있는데 정말 막말로 엄마 아빠가 그냥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게 학교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 아빠가 별로 배운 게 없지만 난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가서 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느껴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결국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돕느냐가 아니면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가서 찾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걸 보면서 좀 든 생각이에요. 그런 이제 교육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사실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에다 그런 의사를 많이 개진하는 게 사실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아 그러세요? 네, 네. 어떤 활동 하고 계세요? 그냥 교육청 교육감님이랑 계속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해가지고 그 교정이랑 교육협의회 그거 그쪽에서도 하고 계세요?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제 나름 있는 예산이고 이게 또 지자체가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파주시는 이쪽은 경기도 내에서도 파주시는 영점상급으로 교육 쪽이고 이제 좀 교육 혁신 도시 같은 광명시나 7%나 예산이 좋으니까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노력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2010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이었고 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파주시 이렇게 쭉 활동을 한 4, 5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변화가 되려면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예산 만드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예산이 맞아요. 없으면 좋은 정책이라도 맞아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되게 뜻깊은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근데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학교랑 관련이 돼서 아는 곳만 가는 건데 그런 기회조차 없지 않을까. 모르니까 네, 몰라서 할 수 그렇죠. 없고 모르니까 활동할 수 없고 모르니까 찾아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좀 오픈되고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참 힘들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면 안 될 뭔가 좀 오픈되게 인 것 같고 넘어오는 게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문턱들이 다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특히나 예술이 제일 싫어요. 예술은 정말 그 예술도 어쩔 수 없는 곳이라는 느낌? 예술도 이제 사회적인 여건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 예술을 대하는 게 달라요. 최근에 그렇죠. 혹시 부산에 그 외국의 유명한 작가의 작품인데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작품을 공무원들이 고철로 팔아버렸어요. 들었어? 알았어? 아, 그리고 또 여기 임진각에 4년 전인가 5년 전에 유명한 작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벽화를. 근데 벽화가 어두침침하다고 지난 정권에서 하얀 페인트로 싹 지워버렸거든요. 무시한 짓을. 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무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술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외국은 예술이 태어난 이유는 사회적인 생산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결과물로 예술이 탄생한 거기 때문에 이 예술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걸 만드는 예술가들에 대한 처우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머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예술가는 그냥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뭔가 좀 특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이 당연히 예술 작가인 거고 사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 이제 뉴스 기사도 검색해보고.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하여튼 이 사회가 사회 자체를 예술은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은 다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렇게 막 촛불의 이런 행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런 걸 해봤어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제 문제 해결 학습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제 해결을 할 때 한 명씩 그거를 해결하게 주면은 문제 해결을 못 해요. 근데 10명씩 조를 짜서 아니 6명씩 조를 짜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은 애들이 금방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우리 속담이지만 정말 맞는 말인 거죠. 인생에 또 사회적으로도.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좀 인생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이제 3년 전에는 이제 서울시청에서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때는 만리시장이라고 전통시장에 상인들하고 10개월 동안 같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제가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아티스트 킴샘이라고 검색하면은 제가 교육 관련된 그런 이제 정보나 이런 걸 이제 방송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술 작품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걸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저는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다 사연이 있는데 목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발 가게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발 가게 사장님이죠. 네, 아줌마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3살에 충청도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봉제 일을 한 거죠. 근데 봉제 건물 건너편에 약국이 있었어요, 1층에. 근데 그 약국 자리를 보면서 나는 50대 정도 되면은 저 자리에서 장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네, 56세, 7세 때 저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지역사회 활동을 여러 가지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그 시기쯤 돼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그 동네에 와서 그 약국 자리가 비어 있는 거 보고 계약을 해서 이제 신발 가게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각각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배울 게 한두 가지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멋있어? 음. 너무 적고 싶은 거. 사실은 이거를 보러 왔는데. 아, 이걸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내려가다 책 반납하다 올라가다 싶어서 네. 있는데 지금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진로 멘토 만나서 면담하는 거 있잖아. 지금 한 내용 정리해서 아, 네. 되겠다. 그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없어? 그리고 거기 배우는 가서 작업은 그러면 보통 좀 전시회가 있거나 이럴 때만 몰아서 작업을 하세요? 아, 제가 작업을 하는 형태는요. 제가 이제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따로 아,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직장에 아직도, 아니 선생님 하시는 네네. 거는 아직도 네네. 아, 그래서 이제 6시 퇴근하면은 지금 이제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아까 육아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업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6시에 퇴근하면 새벽 1시까지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쉬는 날이나 이럴 때뭐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촘촘히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 저는 이제 직업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획서를 잘 짰어요. 그래서 너도 이제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 그 공부 계획서 짜듯이 그렇게 계획서를 짜요. 그래서 몇 시에 퇴근해서 몇 시에 이렇게 하고 하루 이렇게 시간이 나는지. 그래서 우리 아내랑 같이 시간을 이제 서로 협의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고, 저는 평소에 그 아이디어 스케치나 내 계획서를 짜놓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제 집에 가면은 제 책장에 한 5개 정도는 이제 전시 기획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시 기획서를 계속 보충해 나가는 거죠.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어떻게 방식을 할 건지 이런 걸 해놓고 기회가 생기면 이제 그걸 꺼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제 작업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업이 있으시고 네. 그러면 미술 선생님이신 네. 거죠?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일반적인데요. 예술가들은 거의 투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술 작업 자체로 이제 뭔가 삶을 영위하면 정말 좋겠지만 한국 사회는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매우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술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그래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미술을 좋아하는구나. 관련해서 했던 게 과학 쪽으로 좀 아, 네. 좋아하다 보니까 생명공학 쪽으로 이제 가닥은 잡았는데 늘 항상 미술에 미련이 있는 아. 거예요. 제가 안 그래서 그래도 여쭤보니까 네, 1시간 전에 지금 방송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미대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꼭 봐야 되는 미술 교사의 고급 정보, 이거 제가 좀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미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제 작품들 보시면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간 그림들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은 아이들의 성적과 관심사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잘 그리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얀 이 도화지 하나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친구는 꽉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여백을 주려고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 하나의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계획서를 짤 때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림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요즘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몰입이거든요. 몰입. 학생들이 어떻게 몰입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도 어폐가 있는 게 부모들은 한 번도 몰입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사실 우리 많이 애들만 몰입하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몰두하는 모습들,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항상 드리거든요. 부모님이 애들을 위해서 직업도 그만두고 애만 보고 그러지 마시라고. 엄마나 아빠가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잘 관심사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몰두하는 모습, 몰입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볼 때 아이들은 그거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앉아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그만 그림 안에 자기 세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몰입 교육이 없고 이보다 더 중요한 창의성 교육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입시는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대도 주제를 주고 창의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입시도 학생부 종합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주도적인가. 주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면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 뭔가가 막 색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남과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매우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마 바뀐 교육 현장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입시는 매우 세부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세부적이고 아이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잘 자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벌써 저는 그 학기마다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뭐냐면 변화하는 세상이 어떤지 보면은 취업할 때 과거에는 어떻게 취업했냐면요. 취업할 때 입시 시험을 봤어요. 시험 보듯이 취업도 시험 봐서 몇 등 안에 들어가면 취업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펙을 봤어요. 스펙을 봐서 얘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봉사활동을 했는지 뭘 했는지 본 거죠. 근데 또 지나가니까 얘네들도 이상한 애들이 많더라. 지금은 바뀐 게 뭐냐면 인턴 제도가 정착되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 추천서가 많잖아요. 추천서도 이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도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입시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런 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사 추천서나 이런 것들도 없앨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대학에서 학생부만 보고 애들을 뽑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게 성적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활동, 비교과 활동도 다 들어가니까 그것만 보고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미술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술을 하는 작가들도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 생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생물과 문화재. 그러니까 저렇게 작업실에서 도자기 파편이 발견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그것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시를 통해서 김성대라고 하는 작가가 어떤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미술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좋아하는 생물이라든가 과학 분야의 어떤 것들이 같이 융합될 수도 있고 또 과학이나 생물 쪽으로 뭔가 한다고 했을 때도 미술은 매우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학교에서 했던 것 중에 창의 융합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최근에 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전통시장과 자기가 관심사를 융합해서 뭔가의 활동을 한 학기 동안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화학을 좋아하는 친구는 거기에 전통시장에 가보니까 물고기, 그러니까는 그 어판장이라 해야 되나?
물고기 파는 그런 곳이 생선 파는 가게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하고 그리고 바닥에는 항상 물기가 있고 그래서 아 이걸 화학적 반응으로 바꿔야겠다. 약간 기름 성분처럼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그 성분을 깔았을 때 물이 그냥 내려가니까 물이 그러니까 습기도 좀 적게 할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 거죠. 그럼 이거는 첫 번째는 자기의 관심사인 화학 분야, 그 다음에 미술을 적용해서 융합하고 또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활동이고 또 이 활동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봉사활동으로 또 참여해서 할 수가 있고 하나의 활동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가 어디예요? 저희 파주에 네, 파주는 그런 어디고요? 활동하는 학교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 좀 서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비전 플러스 아카데미라고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아직 회원은 많지 않은데 이런 이제 진로와 관련된 학생 지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워크숍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진행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좋은 책을 하나 선정해서 학습 모임도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마을 예술학교라고 이렇게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또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업을 보고 네. 저희 그림책에 우리 사진 찍으신 인천 지역 사진 찍으신 분이 김성대 작가님. 아 그래요? 내 이름이 별로 없는데. 성함이 똑같네 이러면서. 아,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예전에 있군요. 같이 이제 아. 운전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 네네. 계시더라고요. 아, 네. 미술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아, 어떤 책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책에 쓰시는구나. 어울리는 이 상그림이나 이런 데서 작가 등록돼 있는 분들을 만나는 일이 많거든요. 어떤 책 쓰세요? 그냥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하고 저는 아이들 책인데 예, 그러다 보니 책 작가도 하시고. 만날 일이 많으니까. 제가 올해 목표가 책 한 권 쓰는 건데 아 정말요?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 또 쓸 게 있고요. 어떤 책? 올해는 이제 입시와 관련돼서 창의적으로 공부하는, 창의적으로 학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통시장과 연계된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거를 올해는 좀 해서 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공룡 발자국을 제가 전국을 우리 아들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뭔가 뭐 이벤트 또는 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좀 깊게 해보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전국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대구하고 함안 지역만 돌면 다 돌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서 새로운 공룡 발자국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뭐뭐 학교 김성대 교사가 발견했다 이런 게 좀 기록돼 있고 와. 그리고 이제 안산이나 저기 보령 같은 경우에도 공룡 발자국이 있는데 잘못 기재돼 있고 설명이 돼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건 또 시청에다 연락해가지고 바꾸는 작업도 하고. 아이가 공룡 관심 있는 거니까. 네네 원래 초등학생들 정도 되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지나면 이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다 가자. 네네 오늘 되게 즐거웠고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나를 만나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유튜브. 그리고 카페에 가입하시면 여러 자료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질문 답 이런 것들도 거기다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영이 그 사진 한 장만 아, 그럴까요? 찍어볼까요? 아 또 그 내야 되는구나. 아니요 내고 뭐 하고